안녕하세요. 한우입니다. 오늘은 헝가리에서 여행 다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헝가리에서 여행 다니는 방법부터 일정 짜는 법, 그리고 경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성비 최고로 알차게 여행하고 싶으신 분들, 특히 직장인 분들 중에 연차 아끼고 공휴일 많이 쓰고 주말을 최대한 활용해서 갈 수 있는 여행지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저도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이 주말과 공휴일을 계획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은 여행을 다니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저도 여행을 진짜 많이 다녔고 1년 동안 여행 다닌 게 총 13번을 갔더라고요. 그리고 24년도에도 지금까지 한 그래도 5번은 넘게 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여행에 1년 동안 쓴 돈이 작년에 1,000만 원이었어요. 액수가 이제 합하고 보니까 너무 많아서 좀 당황을 했지만, 그래도 저는 여행을 워낙 좋아하고 사실 여행하고 싶어서 유럽에 사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후회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유럽에서 살면서 유럽 여행 많이 가는 방법,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유럽 여행지, 그리고 유럽에서 여행하면은 경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한국과 비교해서 많이 싼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추천 여행지입니다. 일단 헝가리에서 여행 가기 좋은 나라들인데요. 기차나 버스로 헝가리는 이제 내륙 국가잖아요. 그래서 모든 국경을 이제 다른 나라들과 한 7, 8개 나라들과 맞대고 있기 때문에 기차나 버스로 갈 수 있는 곳이 꽤 많습니다.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독일, 체코,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보다 멀어지면은 사실 비행기를 타는 게 훨씬 시간도 아끼고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낫더라고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오스트리아 비엔나까지 기차로 2시간 반 정도면 갑니다. 그래서 당일치기로도 충분히 다녀올 수 있고 당일치기로 정말 많이 가세요. 사실 옆 동네라고 생각하고 갈 정도로 너무 많이 가서 질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은 주말 여행, 이제 1박 2일로 연차를 쓸 수 없거나 하시는 분들을 위해 주말 1박 2일로 가기 좋은 도시들인데요. 제가 예전에 블로그에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더보기란에 블로그 링크를 걸어둘 테니 거기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금요일 밤에 출발을 하거나 또는 토요일 아침에 일찍 비행기를 타고 가서 일요일 날 오후나 저녁 이때 도착하는 그런 루트인데요. 첫 번째로 벨기에 브뤼셀. 브뤼셀 가도 되고, 아니면 브뤼셀 빼고 겐트나 브리헤 이런 도시들을 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앞에서 말했던 오스트리아 비엔나, 그리고 브라티슬라바, 프라하, 자그레브랑 플리트비체, 류블리아나와 블레드, 바젤과 함께 스트라스부르를 가던 아니면 콜마르를 추천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밀라노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여기 지금 제가 말을 한 이 곳들은 다 비행기표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비행시간도 나쁘지 않고 괜찮아요. 그리고 1박 2일 보기에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여행지이기 때문에 1박 2일로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는 1박 2일로 가기에는 사실 좀 일정이 빠듯하고 좀 더 볼 게 많긴 하지만 난 그래도 찍먹이라도 하고 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여행지인데요. 영국 런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 로마, 크로아티아의 자다르나, 크르크, 스플리트, 이런 이탈리아 바리까지 이렇게 있는데, 사실 크로아티아는 차로 가는 게 아니라면 1박 2일은 좀 어렵고요. 차가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렌트카를 해서라도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루 놀고 이제 하루는 이동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일정을 짜고 갔다 올 수 있는데, 크로아티아는 이제 저는 여름에 이제 크로아티아 가서 바다 수영하고 바다 보고 이렇게 놀고 오는데 편도로 보통 한 6, 7시간 정도 걸려요, 최소. 그러기 때문에 좀 멀긴 하지만 저는 크로아티아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추천합니다. 유럽에 와서 크로아티아를 안 가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행 경비인데요. 일단 1박 2일을 간다고 해도 최소 40만 원은 잡고 가셔야 해요. 정말 아끼고 아껴서 정말 기본만 해도 40만 원인데, 그 이유는 비행기가 일단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숙박을
호스텔 이런 데를 간다고 하고 숙박을 1박에 8만 원으로 잡아요. 이미 28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식비 10만 원 정도 쓴다고 하면 38만 원이죠? 최소 40만 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내가 관광을 하면서 뭐 기념품을 산다던가 아니면 뭐 미술관이나 이런 데를 입장료를 낸다던가 또는 교통비가 든다던가 하면은 조금 더 나오겠죠? 그래서 최소 40만 원이 최소 여행 경비로 잡고 가야 되는 금액이고, 그 다음에 2박 3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보통 보니까 한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썼더라고요. 그리고 연차 내고 한 일주일 정도, 한 4박 5일에서 뭐 7박 8박 이렇게 하면은 150만 원 이상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스위스를 갔는데 스위스는 너무 이제 워낙 물가 비싼 걸로 유명하긴 하지만 제가 4박 5일을 갔는데 거의 150만 원을 썼더라고요. 진짜 아끼고 외식을 딱 한 번 했어요. 첫날 퐁듀 한번 먹어보자 하고 한 번 먹고 그 이후로는 외식을 한 적이 없고, 카페에서 너무 추워서 이제 카페 가서 핫초코 한 잔, 뭐 커피 한 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쿱에서 사 먹고 아니면 저희가 이제 햇반이랑 블럭국, 라면 이런 걸 다 챙겨가서 무조건 이제 숙소에서 다 해 먹었거든요. 그리고 점심 이런 것도 막 샌드위치를 사간다던가 아니면은 뭐 밥, 도시락을 싸가서 먹고 이럴 정도로 진짜 아꼈는데도 스위스는 너무 비싸다 보니까 많이 들었고요. 여행 경비를 줄이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숙박 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사실 숙박 비용을 줄이는 것만큼 여행 경비에서 줄일 수 있는 게 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먹어야 되고 어쨌든 잠은 자야 하고, 그리고 여행이란 게 모름지기 보러 가는 거잖아요. 관광을 하러 갔는데 관광을 안 할 수는 없으니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거는 숙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진짜 호스텔 많이 갔고, 웬만하면 다 호스텔을 갔고 아니면은 에어비앤비가 괜찮다 싶으면 에어비앤비 가격 괜찮은 데 찾아서 가거나 이랬었고요. 두 번째는 미리미리 예약을 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비행기도 당연히 이제 가격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해야지 저렴한 것도 있고, 그리고 유럽은 한국과 달리 기차나 버스가 정가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정해져 있는 금액이 없다 보니까 미리 할수록 기차나 버스도 똑같이, 비행기랑 똑같이 미리 하면 싸고 늦게 할수록 자리가 없거나 더 비싼 가격으로 받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 넘어가면은 뭐 갑자기 막 10만 원이었던 게 막 20만 원 되고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해야 되고, 그래서 저도 사실 진짜 극피였고 정말 즉흥 여행을 좋아하고, 저는 여행 다닐 때 계획 짜서 다니는 성격이 아닌데 이게 여행 경비 아끼고 막 공휴일 계산해가지고 여행을 언제 어딜 가고 막 이렇게 다 계산을 해놓고 하다 보니까 제의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 경비를 줄이는 방법 세 번째는 소위 말해서 발품 파는 일인데, 그냥 스카이스캐너에서 이제 제가 가고 싶은 나라를 검색을 해보고 시간대별로 다 확인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느 날짜에 비행기가 있고 돌아오는 비행기는 언제 있고 이럴 걸 계산을 해가지고 연차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뭐 공휴일 땐 얼마인지 뭐 이런 거를 다 확인을 해놔야 돼요. 그리고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좀 미리미리 여기저기 검색을 하다 보면은 대충 이 도시는 보통 평균 이 정도 하는구나.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바르셀로나가 보통 한 22만 원 하는구나. 이제 22만 원을 알고 있는데 내가 검색을 했더니 30만 원이 뜬다. 그럼 좀 비싼 거잖아요. 그러면 좀 비싸네? 언제가 좀 싸지?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이제 미리미리 알아놓는 게 좋은 것 같고, 제가 처음에 이제 여행 경비를 막 계산하기 시작하면서 최소 40만 원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비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은 한국에서 올 때 비행기 값만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들잖아요. 물론 뭐 경유를 하면 좀 더 싼 것도 있긴 하지만 그 비행기 값에, 그리고 10시간 이상 비행을 하는 그 시간,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오면 어쨌든 시차가 있다 보니 올 때나 아니면 또는 갈 때
이제 그 시차만큼의 시간을 또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과 돈을 비행기 값만 생각을 해도 유럽 내에서 여행을 다니는 게 진짜 저렴하구나를 제가 체감을 해서 제가 헝가리에서 이제 유럽 일주일 여행을 하는데 한 200만 원이 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한국에서 오면 거기에 플러스 비행기 값 100만 원, 최소 100만 원이죠. 100만 원이 드니까 솔직히 100만 원만 해도 저는 한 4일, 5일은 더 여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과 연차 막 이거를 생각을 하면은 제 체력을 생각하면은 정말 감사하면서 여행을 다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여기서 여행할 때는 사실 보통 캐리어를 잘 안 가지고 다녀요. 이제 헝가리에서는 보통 저가 항공으로 이제 유럽 여행 다닐 때 라이언에어나 위즈에어 또는 뭐 이지젯 이렇게 세 개를 제일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은데 보통 라이언에어랑 위즈에어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저가 항공사들은 비행 시간도 짧고 하다 보니까 기본 수화물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백팩 하나만 허용을 해주는데 백팩 하나로 여행을 다니기 때문에 저는 수화물 비용도 없고 그리고 번거롭게 캐리어를 끌고 다니거나 할 이유가 없는데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28인치 캐리어를 하나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다 보니 짐도 많고 이제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일주일까지는 여행을 보통 안 가고 길어야 4박 5일 이렇게 가다 보니까 너무 여행을 짧게 계속 다니다 보니 이제 부작용이 생긴 게 4박이 넘어가면은 여행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막 지루하고 빨리 집 가고 싶고 이제 막 관광지 눈에 안 들어오고 그리고 캐리어를 끈다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아무리 휴양지를 간다고 해도 4박 이상은 이제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네, 어쨌든 여기까지 헝가리에서 여행 다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았던 내용과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